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조직이 치유되면서 정상 조직보다 더 단단하고 질긴 형태로 변하는 반응을 말합니다. 조직이 일정하지 않게 굳으면 라인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울퉁불퉁해 보이거나 좌우가 다르게 접히거나 눈을 떴을 때 라인이 과하게 고정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흉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단순히 흉살을 많이 떼어내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손상 때문에 다시 새로운 흉살이 더 크게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컨택 성형외과 이석현 원장입니다. 눈 수술을 하고 나서 라인이 왜 이렇게 두꺼워졌지? 처음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해진 것 같다. 재수술까지 했는데 왜 또 비슷한 문제가 생기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단순히 라인 디자인이 잘못됐다, 수술이 잘못됐다 이렇게만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흉살이라는 조직 반응이 수술 결과를 크게 바꿔놓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눈 성형에서 흉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첫 수술과 재수술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조금 더 깊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흉살은 단순히 흉터가 남는다는 개념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눈 수술에서 말하는 흉살은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조직이 치유되면서 정상 조직보다 더 단단하고 질긴 형태로 변하는 반응을 말합니다. 눈꺼풀은 원래 굉장히 얇고 부드럽고 피부, 근육, 지방, 검판, 상안 검거근 같은 구조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자연스러운 눈매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흉살이 많이 생기면 이 부드러운 층 사이에 단단한 섬유성 조직이 끼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라인의 질감과 움직임입니다. 정상적으로 잘 된 쌍꺼풀은 눈을 떴다 감을 때 라인이 부드럽게 접히고 펴져야 하는데 흉살이 많아지면 그 부위가 뻣뻣해지고 탄성이 떨어지면서 라인이 두껍고 무겁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소시지 눈처럼 보이기도 하고 라인이 지나치게 또렷하게 자연스럽지 않고 어딘가 눌린 듯 답답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흉살은 단순히 두꺼워 보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직이 일정하지 않게 굳으면 라인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울퉁불퉁해 보이거나 좌우가 다르게 접히거나 눈을 떴을 때 라인이 과하게 고정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즉 흉살은 단순히 수술 자극의 문제가 아니라 눈 수술 결과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인 변수라고 보셔야 합니다. 같은 라인 높이로 수술해도 어떤 분은 자연스럽고 어떤 분은 두껍고 답답해 보이는 이유가 이런 조직 반응의 차이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 직후 모양만 보고 지금 괜찮으니까 결과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흉살이라는 것이 시간에 따라 드러나는 양상이 아주 다릅니다. 수술 직후에는 붓기가 크기 때문에 붓기와 흉살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초기에는 전체적으로 부어있기 때문에 조직이 실제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큰 붓기는 빠지는데 그 자리에 남아있는 섬유화된 조직, 즉 흉살은 오히려 그때부터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표현으로는 처음엔 괜찮은 것 같았는데 몇 달 지나니까 더 두꺼워 보인다, 붓기가 빠지면 자연스러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답답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다 흉살 때문은 아닙니다. 눈 수술 후에는 붓기, 피부 적응, 근육 사용, 눈 뜨는 습관 등 여러가지 요소가 다 같이 작용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라인이 계속 단단하고 두껍고 부드럽게 보이지 않고 특정 부위가 눌려있거나 패여 보인다면 그건 단순 붓기보다는 흉살의 영향으로 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흉살은 시간이 지나면서 수축하는 성질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라인이 더 강하게 잡히거나 원래 의도했던 모양보다 더 인위적으로 변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눈을 뜨는 느낌까지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 수술 결과를 볼 때는 수술 직후 사진만 볼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이 어떻게 안정화되는지를 다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흉살은 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나중에 결과를 바꾸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흉살은 재수술을 여러 번 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첫 수술에서도 흉살은 생기고 체질에 따라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흉살은 기본적으로 조직이 손상을 입은 뒤 회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생체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절개를 했든 박리를 했든 고정을 했든 조직의 변형이 동반된 수술이라면 어느 정도의 흉터 반응은 다 생기는 겁니다. 문제는 그 반응의 정도와 형태입니다. 흉살이 두드러지게 생기는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 중 조직 손상량입니다. 불필요하게 넓게 박리하거나 조직을 많이 제거하거나 지혈 과정이 거칠거나 반복적으로 조직을 건드리면 치유 과정에서 섬유화 반응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정의 강도와 위치입니다. 쌍꺼풀 수술은 결국 피부와 내부 구조 사이에 유착을 만들어 라인을 접히게 만드는 원리인데 이 고정이 과하거나 너무 깊게 들어가면 원하는 라인은 만들어질 수 있어도 회복 과정에서 조직이 더 강하게 굳으면서 부자연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 체질과 조직 반응의 차이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수술을 해도 누군가는 아주 부드럽게 회복하고 누구는 유독 단단하게 굳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흉터, 피부 체질과 꼭 1대1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섬유화 반응이 강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원래 눈의 해부학적 조건입니다. 피부가 두껍거나 지방이 많거나 눈 뜨는 힘의 문제로 이마나 눈썹을 많이 쓰는 분들은 수술 후 라인이 자리 잡는 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흉살이 결과에 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수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단순하게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첫 수술에서도 수술 계획이 과하거나 본인 눈 조건에 무리한 라인을 잡거나 조직 반응이 강하면 충분히 흉살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흉살은 재수술 환자에게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눈 수술에서 고려해야 될 기본적인 변수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수술에서는 단순히 기존 라인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한 번 혹은 여러 번 손상되고 회복된 조직을 다시 다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흉살이 있는 눈은 일반적인 첫 조건과 완전히 다릅니다. 정상적인 해부학적 층이 깔끔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피부와 근육, 건판 주변 조직이 서로 유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술할 때 어디까지가 정상 조직이고 어디서부터가 흉살인지 구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박리도 더 어렵고 조직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추가 손상을 만들지 않도록 훨씬 더 조심해야 합니다. 또 재수술에서는 이미 정상 조직이 줄어들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를 이미 많이 절제한 상태라면 더 이상의 여유 있게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좁고 지방이나 연부 조직이 부족해 있다면 라인을 부드럽게 만들 재료 자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술에서는 환자분들이 원하는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느낌의 결과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현재 상태에서 가장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요소를 줄이고 라인의 두께, 유착, 눌림, 비대칭 같은 문제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재수술의 목표는 무조건 더 예쁘게, 더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조직 구조를 얼마나 회복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리하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한계를 솔직하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흉살이 심한 경우에는 100% 완벽한 복원이나 처음부터 아무 수술을 안 한 듯한 상태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조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엇을 바꿀 수 있고 무엇이 무리인지 냉정하게 구분한 뒤 접근하는 것입니다. 재수술은 욕심내서 한 번에 많이 바꾸려 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풀어주고 필요한 만큼만 교정하는 접근이 오히려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흉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단순히 흉살을 많이 떼어내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흉살이 심한 부위를 무리하게 제거하면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조직 손상이 생기고 그 손상 때문에 다시 새로운 흉살이 더 크게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제거의 양이 아니라 조직을 어떻게 다루느냐, 어디까지 건드리느냐입니다. 흉살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이 흉살이 어떤 형태로 결과를 망치고 있는지입니다. 라인을 두껍게 만드는지, 눌리게 만드는지, 특정 부위 유착을 만드는지, 혹은 눈을 뜨는 기능에 영향을 주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나눠서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유착을 풀어야 할지, 두꺼운 조직을 일부 정리해야 할지, 라인 자체를 낮추거나 재설계해야 할지, 부족한 연부 조직을 보완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즉, 해결은 하나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원인에 맞춰 전략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재발을 막는 데 있어서도 핵심은 같습니다. 무리한 교정, 과도한 교정, 필요 이상의 박리를 줄이고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수술에서는 환자의 입장에서
이번엔 확실히 많이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크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수술자는 더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상처받은 조직은 회복 여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큰 변화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결국 흉살 문제는 수술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 수술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재수술에서 어디까지를 목표로 잡느냐, 조직을 얼마나 섬세하게 다루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눈 수술에서 흉살은 피할 수 없는 치유 반응 중 하나이지만 그 반응이 결과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수술 설계와 접근 방식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 수술은 단순히 라인을 만드는 수술이 아닙니다. 결국은 아주 얇고 예민한 조직을 다루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 어떻게 회복되고 어떤 조직 반응이 생기느냐, 그것이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흉살은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를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첫 수술이든 재수술이든 라인 높이만 볼 게 아니라 내 눈 조직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문제가 디자인의 문제인지 조직의 문제인지 그걸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눈 수술 후 결과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재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컨택 성형외과 이석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